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나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번 학기 기독교 이해 과목 에더메니브 인간과 공동체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접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곧 다시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좋은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힘들어하는 학생은 없는지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이나 또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오리엔테이션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낙윤 교수라고 합니다. 발음하기 어렵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낙윤 교수입니다. 백석톡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제 이름이 최낙윤 교수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더맨이브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재에는 학교 서점에 가면 구입하실 수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에더맨이브라는 책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 구입하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책을 함께 보면서 이 수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독교 이해 과목입니다. 우리 수업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독교 이해 과목이 교양 필수 과목인 만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과목들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일 겁니다. 하지만 교양 과목은 꼭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 필수 과목이죠. 교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알아두어야 할 것들. 교양 선택이라면 알아두어도 될 것 같고 알아두어도 안 되고 아니면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교양 필수라면 꼭 알아두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문화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부분 기독교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수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비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사상적인, 세계관적인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선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내용들을 약간의 기독교 색채를 넣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서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였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또한 생각을 아마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출석해 주실 거죠. 우리 온라인 강의 때도 출석을 하셔야만 진짜 출석이 되는 거고요. 이 시간대에 함께 참석을 해야 출석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분 이상 정도 이 강의를 들어야만 출석 인정이 된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났을 때에는 지각 4번을 하게 될 경우에 1회 결석 처리가 될 겁니다. 지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수업 1교시에 있는 수업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 모든 시간대에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칠판에다가 숫자를 적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작성함으로써 출석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정말 큰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저에게 메일을 주시든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석 참 어렵죠. 모든 수업 시간에 다 나와서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결석에 대한 점수를 많이 깎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얘기해준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에 최대한 반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을 배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결석 3회 이상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F학점 가차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학점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또 다음 학기에 저 또는 또 다른 기독교 이해과목 교수님과 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학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석하지 말아라 라기보다 우리가 한 반, 한 공동체로서 모였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공동체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각과 마찬가지로 결석을 꼭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공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뭐 아파서 그렇다거나 어떤 우리 친지분이 돌아가셨다거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맞는 여러 서류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깎아 나가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오늘 봄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놀러 나갔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한테 한 번 정도는 말씀해 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용히 깎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씨가 더 좋다면 야외 수업을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야외에 나가서 함께 이 자연들을 그리고 우리 캠퍼스의 낭만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퍼스에서 또는 조금 멀리 나가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준다면 매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외 수업도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이 야외 수업 할 때도 결석을 하게 되어질 수가 있죠. 그때는 제가 과제물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결석을 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땡땡이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석 부르고 땡땡이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예 가방을 밖에 내놓고 있다가 몰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땡땡이가 걸릴 시에는 뭐 결석 처리, 지각 처리는 하지 않고요. 다만 과제를 2개 이상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F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땡땡이 치시면 안 되겠죠. 과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부터 어려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물을 드릴 건데요. 과제물은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3주에 한 번 정도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주제에 맞는 글쓰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겁니다. 이 글쓰기들은 뭐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A4 용지 한 장에 가득 채우면 너무 좋겠지만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A4 용지에서 뭐 자유로 개인적으로 분량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과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쓰기 과제물은 그렇게 주제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주시고 이 과제물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 온라인 강의하는 그곳에 자료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첫 수업 때 이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으셔서 수필이 됐든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든지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나는 그 시간대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제출 이 과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3주에 한 번 드리는 과제랑 조금 다른 과제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제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또 과제물이기도 하죠. 좋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작성해 주시고 오프라인 때 저에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제 그 교탁 위에 그 자기소개서를 올려놔 주시면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조별 모임을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별로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토론한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 조별로 한 조씩 제가 들어가서 그 조 안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들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조는 발표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한 조씩 돌아가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은요. 한 줄로 쭈루루루루룩 앉는 것도 좋겠지만 조별로 모여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그랗게 앉아주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동그랗게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앉아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첫 수업 때 그 조들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조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업 시간이 딱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오프라인 첫 주에 조별로 구성을 하고 첫 조를 정해 드릴 텐데 그 조는 그 다음 주 수업 시간 9시 수업이면 9시 딱 되어지면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한 곡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조가 구성이 됐고 5명이 조면 그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음악을 틀지? 라고 의논해 주시고 그래 우리 뭐 엑소의 불타오르네 듣자 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그 다음 주 그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컴퓨터로 그 불타오르네 음악을 딱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끝나고 나면 제 수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첫 수업 그 수업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조가 좋아하는 함께 의논하면서 듣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 친구는 우리 조에서 말도 안 하고 수업에 참여도 잘 안 하고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조원이 함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경우 제가 제 안에서 다른 조로 편입을 시킨다거나 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낮은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레벨을 조금 낮은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질 겁니다. 사실 중간고사는 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학교의 원칙상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쳐야만 점수가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겠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출석 점수가 있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수들이 또 포함이 되어지는데요. 이 점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가장 좋은 점수들,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점수들로 여러분들을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론방에, 사이버 캠퍼스 안에 있는 그 토론방에 이 수업에 대한 궁금점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다음 강의 때 또 온라인 강의가 되겠죠. 이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또 전반적인 부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이 다음 온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과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도 함께 먹고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 섭섭하지만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라지고 실제 일과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온라인 강의가 마쳐지면 참 좋을 텐데 최소한 50분 정도는 강의가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다 나누었고 우리 에더맨2부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후에 PPT를 통하여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토론방 많이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제는 출생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태어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아기가 보이시나요? 과연 이 아기는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이일 때만 귀한 존재일까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실에도 올려놨는데요.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한 3분 정도 한번 해보시고 이 시간 동안 숨은 그림 찾기에서 한 3개 정도의 물품을 찾으셔서 나중에 저에게 오프라인 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터를 하셔서요. 3개 정도를 3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오늘 하루를 보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참 한심한 하루를 보냈다. 참 무의미한 하루를 보냈다. 또는 오늘 참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나의 하루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하루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도 하루를 돌아보면
헌심하다, 보람차다, 즐거웠다, 기뻤다, 행복했다. 여러 가지 감정들로 자신의 하루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평가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 기한은 언제일까요? 보통은 1년이죠. 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1년을 다시 시작하는 그 새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나는 뭘 했지? 지난 한 해 동안 난 뭘 얻었지? 뭘 성취했지? 뭘 가질 수 있었지? 뭘 누릴 수 있었지? 어떤 것들을 했지? 참 많은 일들을 했을 거고 참 많은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 할 수 없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 1년이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1년은 어땠을까요? 나의 1년은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해 보이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1년이 참 한심하고 후회되는 1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나의 1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1년을 생각해 보면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성취한 것 같고, 뭔가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 뭔가 부러워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한 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때가 언제냐 라고 한다면 바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 것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그제서야 똑바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멋있다, 유명한 사람들, 성공했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과거는 어땠나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년기는, 그러니까 대학생의 시기 때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과연 지금 흙수저이고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의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청년의 시기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공을 위해 준비하고 성공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 땅 가운데 귀하고 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를 아십니까?
이곳엔 참 슬픈 일들이,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여러 문구들이 우리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두 가지 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참 힘들고, 참 어렵고, 참 두렵고,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해가 뜨죠.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을,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마포대교에 있는 생명의 다리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겠죠. 두려워서겠죠.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닌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우리의 조력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은 해가 뜹니다. 내일은 나를 빛나게 해줄 새로운 해가 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내 가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비교의 대상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성공한 그룹이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안중근 의사,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김연아. 이들은 누가 봐도 이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루저, 실패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뛰어날 수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만이죠. 인생의 가치의 그 평가의 기준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루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높이 있는 사람들, 이미 명예를 누리고 이미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삶은 결국 루저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고 있는 흙수저, 쇠수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들을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따라가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이들만의 가치가 있었고, 이들은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기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장애인들은 우리보다 가치 없는 사람들인가요?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장애인들이 우리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 거린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거지들은, 거린들은 우리보다 가치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힘도 없고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 다니기도 힘드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그리고 양로원이나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많은 어른들과 이야기하시고 함께 즐기시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은, 이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가치 없는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우리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거린, 노숙자,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들 모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마포대교에 있는 생명의 다리 그곳에서 보았던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자살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죠.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힘든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83년도보다 2018년도의 그 그래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이제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왜 자살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저부터도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교제하던
형제가, 남자친구가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다른 여자를 또 만나서 헤어지게 된 그런 경우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죽고 싶다. 내가 그렇게 그 남자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행동으로는 실천할 수 없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또는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는 것, 자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는 생명 그 기한을 다해서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이든 사고든 나이가 다 되어서 죽게 되어지든 이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기보다 언젠가 이 땅에 마지막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살률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참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한번 보세요. 터키만 봐도 2.5%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24.7%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아서 그런 걸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자살률이 많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치 없다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자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그 가치 평가 그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언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또 그렇게 자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우리가 성공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또한 어둡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을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헬 조선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금수저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잘 사시는 친구도 있을지 모릅니다. 참 어렵게 사는 친구도 있을 뿐더러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때 이 단어들, 이 문장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명예로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흙수저를 물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원룸 단칸방에 어머니, 아버지, 이 친구 셋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도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도 열심히 했죠. 이 친구는 매일매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루가 힘들다. 하루가 피곤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자신이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도 저에게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기회가 되는 대로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하는 이유는 음식을 주기도 했고요. 영화표를 주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을 헌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 친구는 시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됩니다. 헌혈을 너무 많이 한 덕에 도움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상을 받게 되었고요. 덕분에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그 헌혈을 한 그 상을 통해서 어떤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기업에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자기만의 또 회사를 차리고 싶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기업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꽤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두웠고 두려웠고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나가는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꼭 자살하고 싶었던 그러한 삶이 완벽히 사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없었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였다 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이제 여러분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수업이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매우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지면 조금 더 다른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